네, 경기를 중계하기 앞서서 처음으로는 농구의 포메이션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농구의 포메이션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두 명이 서는 2-3하고 이제 뒤에 세 명이 서게 되는 3-2라는 두 가지 포메이션을 쓰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포지션은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보기 전 각각의 단점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3-2 같은 경우에는 뒤에 3명이 쓰게 되어서 뒷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2-3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3명을 배치하여서 외곽 수비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외곽 수비를 더욱 단단하게 하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3가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센터가 들어가 있고 각 왼쪽에 오른쪽 왼쪽에 포워드진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너로 공을 오기 힘들게 만들어서 코너 쪽의 수비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 또한 명확하죠. 단점은 이제 45도 각도의 수비를 하기가 너무 애매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45도 각도에서는 이제 코너에 있는 센터 포워드진이 수비를 갈지 혹은 가드진이 수비를 갈지 이 포지셔닝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것으로 오게 되었을 때 한 명이 오픈 찬스가 상대방 3명 외곽의 3명 중 한 명이 오픈 찬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의 수비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골밑에 3명이 강하기 때문에 골밑 수비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코너로에 공이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수비를 하기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쓰리입니다. 투쓰리는 밑선에 2명이 쓰고 앞선에 3명이 쓰는 농구인데요. 이제 투쓰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탑과 45도에서의 수비에서 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너 방면의 수비가 너무 아쉽죠. 코너 방면에서는 이제 45도에 있었던 아이들이 코너로 오게 되거나 혹은 센터 포워드진이 다시 코너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수비를 할 때 조금 이동 거리가 많아지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수비를 할 때는 아예 코너 쪽으로 45도에 있는 가드들이 공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똑같이 이런 뒤에 3 앞에 2를 쓰게 될 때는 45도로 공을 오지 않게 하거나 혹은 그쪽 방면의 돌파 방향을 차단함으로써 공을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기 보러 가시죠. 현재 충남 삼성고등학교 10기에 있고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레전드죠. 네, 이제 현재 충남 삼성고등학교 3년 동안 센터를 했고 이제 현재는 은퇴를 한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대회 경기를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대회 경기에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충남 삼성고등학교 대 쌍용고등학교 친선 경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여기서 점프볼을 뛰는 41번 주전 센터이고, 보통 이번 리뷰 영상에서는 센터 포워드의 포지셔닝이나 혹은 포메이션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련된 리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점프볼 상황인데요. 이제 점프볼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디테일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본인의 최고 높이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이번 점프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제가 물리적으로 그냥 높이가 상대보다 높았던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딱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딱 공의 높이가 제가 점프를 떠가지고 닿을 수 있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 공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상대가 높이가 같거나 높이가 더 높더라도 본인의 최고 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은 점프볼을 언제든지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점프볼을 따게 되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지셔닝이 되게 돼요. 우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는 3명이 쓰고 뒤에는 2명이 쓰게 되는 전형적인 2-3의 형식을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 셋이 있는 가드, 뒤에 2명인 센터하고 포워드 진이 쓰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서 이 가드 친구하고 투맨 게임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자리를 잡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선 제가 자리를 처음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상대방이 얼마나 몸이 무겁고 이제 포스 플레이에서 얼마나 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센터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공을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훅슛으로 득점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트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여기서 보게 되시면 상대방이 여기서 공을 튀김과 동시에 치었던 이 범프에서 몸이 뒤로 너무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공을 바로 잡고 바로 훅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상대가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몸이 좋은 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쉽죠. 이제 사실 여기 앞에 3를 쓰게 되면 약점은 사실 코너라고 많이 코너거든요, 코너. 근데 여기서는 이때 당시 저희 주장이었던 효원이가 그 외곽 수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고 저희 학교 내에서도 외곽이 좋은 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아마 3점 거리를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쌍용고는 이때 슛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때 슛을 먹히게 되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너무 상심해 있으면 안 돼요. 낙담하고 여기서 이제 투맨 게임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투맨 게임을 제가 스크린에 들어간 이유는 이제 저하고 이 친구 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여기서 각을 잘 봤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사실 슛을 경계를 하지 않고 드리블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비를 멀리 쓴 거예요. 사실 여기가 거리가 너무 물리적으로 먼 것도 있지만 이렇게 멀리 수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돌파를 할 때 돌파를 하는 걸 막는 것에 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스크린에 들어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크린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우리 팀 드리블러의 어떤 손이 더 편한 손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 친구는 이제 문주혁 친구인데 친구는 왼손 드리블이 장기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주혁 친구가 왼쪽으로 돌파를 하기 쉽게 이 수비하는 친구의 오른쪽 부분에 스크린을 걸어서 이제 주혁의 돌파가 더 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사이드로 스위칭을 여기서 인사이드로 주혁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5번이 이제 도움 수비를 잘 붙었고, 저는 이때 그냥 아예 픽앤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방금 여기 반대쪽에 있었던 포워드가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이제 다시 골밑 자리를 잡으러 들어왔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저희가 공간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봤을 때 여기에 4명 있었다는 점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효원이가 조금 더 옆으로 벌려줘서 45도 코너에 있었으면 오픈이지 않았을까. 여기도 충분히 오프닝이 하지만 이러면 4번이 가기가 쉽고 여기에 상대 수비가 4명이나 몰리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원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현이가 여기 포워드였는데 파워 포워드, 여기에 오른쪽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스크린이 가고 들어오게 되면서 수현이가 공을 받으러 나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위치가 됐는데, 이런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되고 이 자기의 포메이션을 지키면서 스위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대5 농구에서.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가 갑자기 투맨 수비를 붙었지만 여기서 영리하게 패스를 줘가지고 패스를 받고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가드의 센스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좀 아쉬운 게 이 쌍용고 이 포인트 가드가 방금 3점 슛을 하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너무 많이 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점인 여기서 뒤에 툴을 쓰면은 약점인 게 보이는 게, 여기 코너 부분을 보통 여기서 센터나 포워드진이 가거나 혹은 여기에 45도에 있는 이 가드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해가지고 여기를 누가 가야 될지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때는 연습이 잘 안 된 상태여서 이걸 좀 어버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코너에 순간적으로 오픈 찬스가 나요. 이것도 사실 그 오픈으로 인해서 창출된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때 하이에 있었는데 하이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상대방 수비가 사실 자기 자리를 너무 잘 지키지 않아서 아예 이쪽까지 오게 된다면은 이 수비도 제가 이미 앞서서 연속 4득점을 했기 때문에 제 쪽으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여기 왼쪽 위에 벼 있는 슈팅가드 주역이의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 저는 돌파 득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블팀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득점을 했던 이유는 저하고 매치업이었던 상대가 절대적으로 돌파 방어나 포스 방어를 너무 못했어요. 사실 여기서 베스트 상황은 여기 뒤로 빼주는 거였을 것 같은데 이쪽을 잘 보지 못했을 뿐더러 여기가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농구에서 정말 팀원 간의 소통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되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가지고 득점을 하는 모습이죠. (4번) 이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상대방은 사실 공격을 할 때에도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굳이 말하면은 이제 공간을 잘 쓰지 못하는 농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코너 쪽이 완전 벼 있고 다 여기 탑하고 왼쪽 45도에 모여 있었는데 이게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농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러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이제 저희 팀 가드 스틸이었죠. 이런 파울, 좋지 않은 파울인데 뭐 어쨌든 파울로 속공을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 같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엔드라인에서 이때 전술을 공부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너무 쉬운 득점이었죠. 득점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수비를 헷갈려요. 얘가 내각을 보다가 갑자기 여기서 공을 보고 자기 아마 맨투맨 수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잠깐 봤다가 수비를 놓쳐가지고 넣었어야 되는데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공 득점을 하지 못하고 쌍용고, 이런 또 외곽을 또 줘요. 이게 사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가드를 리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가드를 리뷰하게 되면 외곽도 한번 체킹을 해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하이에 있고, 사실 저는 제가 사실 이 당시 좀 득점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안에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그때도 보시면 공을 잡자마자 당장 여기 가드와 여기 가드가 몰려들게 돼서, 이때 당시 원래 주혁이한테 주는 게 베스트였던 것 같긴, 주혁이나 코너로 줬으면 무조건 득점이었는데 이 당시 공을 잡고 너무 여기 견제가 너무 오밀조밀하고 빡빡해서 바로 넘겼던 것 같은데 이게 턴오버가 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되게 빠른 득점이었어요. 4번이 되게 속도가 빨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크린을 잘못 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제가 블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제 자리를 잘 지킨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수비를 거의 다 달고 뛴 거거든요. 우선 여기서 포워드의 수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창출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왼손잡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왼손으로 이때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이건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른쪽으로는 레이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왼손을 들어서 막으려고 했고, 뭐 높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블락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때 턴오버 이후 속공 전개하려고 했지만 저희 팀이 이때 볼 핸들러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장면이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게 좀 부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아쉽네요 이건. 네, 그래서 사실 센터나 포워드의 가장 수비에 중요한 건 자리 잡기. 저희 팀은 그건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사실 이런 파울은 제가 할 필요가 없었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슈페이크에 속았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점프를 뛰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반칙이 불리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손을 들고 서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페이크 같은 거 사실 잘 속아가지고 어 정말 센스가 좋았죠. 네, 이건 뭐 상대도 못 넣고 딱히 평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 패스는 좋았다. 좋은 드리블. 패스가 쉽죠. 가드분들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 멋진 드리블을 하게 되면은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드들이. 제가 가드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기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1쿼터는 이렇게 하다가 앵클 브레이커 당했는데 바로 파울로 끊었죠. 주혁이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번 쿼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난잡한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번 다음 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뗐었던 쿼터는 이제 1쿼터였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다음에 뛰는 3쿼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여기서의 점수차는 대략 5점 정도가 났는데요. 이제 사실 이게 큰 점수차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이렇게 지방 농구부에서는 5점 차면은 사실 되게 큰 점수예요. 사실 3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네, 이제 3쿼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크린을 가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스크린을 제대로 걸지 않았어요. 네, 사실 원래는 여기서 외곽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픽앤 팝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수현이가 갑자기 비게 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슛 던지면 미스가 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좀 제가 과하게 빡사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매너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전 쿼터에서 제가 1쿼터에서 제가 되게 득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를 좀 막기 위한 카드로 되게 키가 크고 몸이 큰 상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막 밀어보는데 거의 안 밀리죠. 그래서 이때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3쿼터가 정말 얘기할 게 많고 정말 중요한 쿼터 같아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번 쿼터는 이제 상대가 사실 저를 좀 잘 막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훈이 파워포워드인데 이 친구는 슛이 되게 좋은 친구여서 게임 내에서도 이 친구 슛을 좀 살려주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거 같은 것도 상대방이 몸싸움이 좋으니까, 여기서도 제가 사실 여기서 등으로 미는 거거든요. 이게 오른발을 축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게 안 밀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친구 이제 저의 매치업이 바뀌니까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공을 뺏기고, 엘리오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침착하게 마무리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친선 경기여서 좀 여기는 좀 되게 유쾌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레이업이었고,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 이 친구가 제가 방금 점프볼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농구를 그렇게 많이 해본 친구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점프 타이밍이 좀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점프 타이밍이 좋았던 제가 공을 한번 탭하고 공을 잡고 넘어지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프 타이밍을 정말 연습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혼자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백보드를 치는 훈련이나 혹은 자신의 최대 점프가 어디인지를 많이 만져보고 그때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해보는 걸 네, 많이 추천드립니다. 타임아웃을 가지고 접니다. 안경을 벗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렌즈를 너무 못 껴가지고 네, 끼는 데만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었죠. 네, 이제 다시 쌍용고의 경기. 저는 여기서 이제 수비 매치가 바뀌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 하나가 어차피 이 친구가 저하고 미는 게 비슷하거나 더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밀릴 건데 차라리 얘를 혼자 더 보자. 아예 포스트 상황을 주지 말고 포스트 업 상황에서 그냥 슈팅을 쏘게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자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는 상훈이가 저보다 더 슛이 좋으니까 저걸 했던 것 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울이죠. 되게 과격한 수비를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나올 건데 이제 골 밑에서 이렇게 과격한 수비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아 긁어보자 한번. 아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주혁이는 절 보면서 이제 사실 이런 무브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좋은 무브라고 생각을 해요. 공 잡고 사실 힘싸움에서 졌죠 이건. 제가 여기서 피벗을 밟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긴 한데 공을 여기서 2번 쪽으로 넘겨주려다가 네, 넘어지면서 발이 넘어간 모습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제가. 이 부분에서 코너 3 되게 슈폼이 되게 신기했는데 이 친구가 왜 오픈이면 3점을 다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상대방이 좋은 게 처음부터 아예 스크린을 무빙 스크린 같긴 하지만 이렇게 걸어서 아예 외곽으로 나오는 걸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빙 스크린이죠. 네, 이때 제가 아래쪽에서 포지셔닝을 한 이유가 이제 제가 외곽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렇게 붙으면은 딱히 승산이 좋지가 않다는 걸 판단을 하고 여기 안쪽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포지셔닝을 하는 걸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공을 높이 띄워서 로브 패스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이 리바운드를 잡는 데 있어서 자리 싸움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 쪽으로 공이 전해 들어오고 한번 튀긴 다음에 슛을 해보았는데 네 사실 조금 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여기서 이제 컨택이 잘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점프를 뛴 게 무리를 하지 않았나. 그들은 사실 제 딴에서는 이게 파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파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네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공격을 안 해가지고 포스트 플레이 자리를 잡고 갑자기 외곽으로 빼주고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친구가 공격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 빠르게 가서 포지셔닝 해주고 엔드원 좋죠. 사실 여기서도 제가 공격 리바운드를 정말 잘 따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점프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제 몸싸움도 키에 비해서 몸싸움도 이제 동 점프를 가진 애들에 비해서는 출중한 편이어서 그래서 바로 저는 바로 여기서 박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통 할 때. 네. 어차피 밀어야 되니까 공격 리바운드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박는 걸 합니다. 사실 좀 세게 박았던 것도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 할 때 자리를 세게 잡아주는 걸 전 추천합니다.
네, 사실 이런 리바운드도 보면은 제가 안쪽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공을 저쪽으로 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빠른 공을 이제 속공을 이제 파울로 끊게 됐죠. 이런 거는 영리한 파울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파울, 이제 플래그런트 파울이나 유파울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자유투를 얻게 되는데 자유투를 두 개 다 놓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격권까지 가져가는 여기 가드가 좀 항상 제가 했었을 때는 가드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리블러가 좀 아쉬웠었고 홈 같은 거 보면은 상대도 포지션이 꼬였죠. 여기 절반으로 나눠서 보면은 여기 하나인데 여기 네 명이나 있죠. 이러면은 득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도 이제 수비를 많이 놓치는 모습이 보여지죠. 네, 이제 효원이가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너무 드리블러만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닌가 하게 들고 코너 이번에는 뒤에가 원래 2였는데 이제 주혁이가 잠깐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45도로 막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앞에를 2하고 비슷한 형태로 섰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좀 아쉬운 미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손을 들고 포스트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때 포스트를 막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리바운드도 좀 아쉬운 게 여기서 이 들어오는 친구를 조금 더 42번 같은 애들이 박스를 더 잘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됩니다. 공격권은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턴오버가 나왔죠. 근데 보면은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당연히 우리 국인이겠지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양심에 맡겨야겠죠. 자꾸 이렇게 외곽이 비는 모습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때 뒤에 다시 3로 바꿨네요. 이거는 아까 약간 제가 잘못한 부분 아닐까. 원래 파울이 불렸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 포스트인 줄 알고 제가 밀러 가다가 패스를 밖으로 찔러줬는데 제가 그냥 밀어버리죠. 네,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금 얘가 자유투 2구를 쐈었던 애인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포지셔닝이 너무 꼬여요. 지금 외곽을 보시면 외곽이 다 비어 있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가드진들이 자꾸 자리를 안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썬더스를 하게 되더라도 이것 좀 생각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한테 공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가서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볼 샤클락을 불러가지고 이제 공을 잡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경기가 3쿼터가 끝나게 되고 이제 경기 차인 4쿼터에 가게 됩니다. 사실 옷이 되게 많이 헝클어졌는데 얼마나 경기가 과격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시 점수차가 5점 차가 아직도 나는데 근데 저희 팀의 기세가 너무 꺾였던 것 같아요. 기세를 자꾸 유지하는 게 중요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여기서 이제 투맨 게임이었는데 사실 제가 투맨 게임 수비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주혁이가 너무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가 아예 몸이 여기까지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4번과 7번을 동시에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 4번을 드리블러를 먼저 봐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줘요. 발을 앞으로 뻗고 그러면서 이 멈췄을 때 오른쪽을 막아주면서 오른쪽 돌파를 차단을 하고 아래 패스를 돌리자마자 바로 반대쪽으로 붙어가지고 수비를 가서 결국 수비를 하게 됩니다. 투맨 게임을 할 때는 침착하게 드리블러의 돌파가 어디로 갈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이 두 명이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침착하게 수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침착함. 오늘 잘했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템포가 빨랐어요. 오른발 왼발이 돼야 됐었는데 그냥 오른발에 한 번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를 반응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늦게 점프가 되고 이걸 넣게 되죠. 이때 슈팅, 이때 리바운드 잡을 때 항상 박스아웃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상대가 골대하고 이렇게 더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슛 쏘자마자 안쪽으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리바운드를 잡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 박스아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기 가드가 잘했고 여기서도 이제 포스트업 하나가 턴오버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상대방의 수비가 이렇게 오밀조밀할 때는 이제 패스를 돌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였을 것 같은데 사실 공을 잡게 되면은 딱 공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때는 한번 저도 잘 하지 못했는데 바로 딱 공을 잡고 잠깐 동안 이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속공을 이제 불필요한 파울로 끊게 되죠. 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애매한 자리에서 애매하게 공을 잡았다. 이거는 뭐 딱히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여기서도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백코트를 이때 사실 체력이 막 그렇게 없었던 거 아닌데 왜 자꾸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다시 1, 2, 3학년을 돌아보면 1학년 때는 백코트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2, 3학년 때 백코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백코트 열심히 하십시오. 이 부분이 또 백미 중 하나인데 친구가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센터하고 포워드진의 이제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저, 저 가만히 있었고 상대가 부딪혔는데 오히려 넘어져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트래블링이 되게 되죠. 이제 몸이 너무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당시 제가 이 공을 먼저 가져가서 좀 뭔가 이상해 보인다 싶기도 하겠지만 사과를 먼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사과는 항상 해주셔야 돼요. 사과 진짜 중요합니다.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과를 발휘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공을 뺏기니까 오히려 너무 잡았어요. 그래서 파울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유투 2구를 다 못 넣게 됩니다. 이 친구. 여기서 다시 오픈 3 들어가지 않고 속공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도 볼핸들러가 여기서 볼핸들러의 핸들링이 잘 좋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공을 되게 엉성하게 잡고 가니까 이 상태에서 패스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엉성한 패스는 미스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볼 핸들러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농구가 잘 되는 것 같고 이 상황 같은 경우도 바로 제가 벼 있으니까 바로 패스를 줬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오른쪽 발 고정을 시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파울을 당하게 됩니다. 자유투가 사실 좀 자유투를 못 쏘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실 조금 여기서 디테일이 있어요. 제가 자유투를 이때 쐈는데 아니, 너무 못 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이 쿼 사실 3쿼터 때 조금 자유투를 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때 하다가 자유투를 두 개 더 못 넣어서 이때 백보드 자유투를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구를 백보드로 쏘고 2구도 못 넣게 돼요.
그래서 이때 아 진짜 오늘 자유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괜히 머쓱해져서 백코트도 괜히 빠르게 하고. 저는 제가 32번 쪽으로 붙어주면서 같이 투맨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패스를 줘버려서 여기 세 명이 몰린 상태가 되는데 패스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공을 어찌저찌 잡고 어거지로 잡고 들어가서 패스를 줍니다. 네, 이런 슛도 되게 막슛이죠. 속공 상황인데 트래블링을 범하고 역공을 날리게 됩니다. 돌파가 정말 수려한 돌파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잡고 다시 속공 상황. 볼 핸들러가 이제 드리블 좋지가 않으니까 또 공을 뺏겨서 자꾸 여기서 공이 잘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풀코트 프레스 연습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받은 저는 컨택 달고 들어가서 엔드원. 자유투는 이때 너무 안 들어가서 백보드 자유투를 넣게 됩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잘 안 들어가면 백보드 자유투 쏘세요. 잘 들어가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속공 전개를 해보지만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삼성고대 쌍용고 리뷰였고, 이걸 보고 센터분들이나 포워드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와 수비.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팀이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이 되며 이제 자리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 센터나 포워드진들은 자리가 한 절반이고 한 절반 정도, 그 절반의 절반 25% 정도는 이제 몸싸움을 해줄 수 있는 모험이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 25%는 골 밑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점프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충남 삼성고 쌍용고 경기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